자, 13번 한번 봅시다. 아, 13번이 지금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의 세제곱 요거 하나 하고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 4제곱의 세제곱에서 각각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이게 0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면 정말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0으로 보이면, 이게 0으로 보이는 게 이게 보여요. 0으로 잘 안 보이죠. 보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걸 예를 든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여기에서 지금 각각에서 지금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언뜻 생각을 하면 위에 거 전개하고 밑에 거 전개해가지고 x 세제곱 개수 찾으면 되잖아. 맞지? 찾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면 그러니까 전개해보는 어떤 의미는 있겠죠. 저식 긴 식을 전개를 해보는, 전개 다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그냥 1 더하기 x, x제곱, x세제곱 요런 거를 3개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갖고 가지고 x세제곱 만들고, 그죠? 요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 없겠느냐, 이거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니면 맞춘 분들도 아마 이렇게 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저게 그냥 0으로 보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부분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게 처음부터 0으로 보인다? 그럼 되게 조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감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이게 왜 처음부터 0으로 보이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맞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충분히 잘 한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그냥 볼 필요도 없이 0이다 라고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이게 여기 개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x 세제곱 개수하고 여기에 x 세제곱의 개수가 같다 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왜 같을 거냐,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게 처음부터 그냥 바로 0으로 보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거 안에 전체를 그냥 a의 세제곱 정도로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a 더하기 x의 4제곱의 세제곱, 이런 형태잖아요. 맞나? 그러면 이쪽 부분을 전개한다고 쳤을 때 x 4제곱이 있는 애들은, x 4제곱이 있는 부분에서는 x 세제곱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 이거 전개한다고 쳤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x 12개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x 4제곱이 있고 여기도 x 4제곱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항 3개에서는 x 세제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거 전개한 거나 이거 전개한 거나 똑같은 식 전개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처음에 봤을 때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런 계산 과정을 안 거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산만으로 답이 나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이제 한 3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하는 거 전개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고 쳤으면,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부분에서만 x세제곱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x세제곱이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식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x세제곱의 개수는 보지 않고도 얼마인지는 몰라도 같을 거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외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를 놓치시느냐면 이 길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이 길이 맞나요? 근데 이게 뭐하고 같아요? 반지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이에요. 8. 이거 하나 놓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보이면 여기 이제 A 두고 여기 B 두고 하면, 그죠? 여기가 8 빼기 A고 8 빼기 B니까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고 하니까 A 더하기 B만 찾을 수 있어요. A,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16번 간단하게 보면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M 값이 AX 더하기 BY고 N 값은 지금 BX 더하기 AY인데 문제에서 묻는 게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일단은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더한 것의 세제곱에서 곱을 빼고 또 더한 걸 한번 빼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알아내면 된다. 더한 거하고 곱한 게 얼마인지 요 식에서 그냥 M 더하기 N과 MN의 값만 얼마인지를 구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곱한 게 조금 귀찮긴 한데 더한 거는 그냥 바로 M 플러스 N 같으면 그냥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찾고, 이제 곱한 거는 전개시켜서 보시면은 뭐 필요한 값을 제곱 사항이 생기는데 구에 대해서 집어넣으시면은 MN도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구해진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딱히 진짜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너무 쉽네요. 실력 정석을 봤던 분들한테는 진짜로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네. 그러면 연습 문제란다. 2장의 인수분해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요 13번은 진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답만 맞춘다의 측면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저게 저래 보인다라는 건 좀 되게 조금 진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으스. 자, 인수분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수분해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2학년 1학기 과정인가요?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도 같이 배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때 배운 거는 복습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인 부분을 조금 더 좀 잘 익혀두자 이런 얘기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 부분,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에 유념을 해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봐 주면 되겠는데, 사실 플러스 알파라고 되는 부분 자체는 공식 몇 개가 좀 더 나오는 거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거든요. 중학교 심화에서도 거의 다 다루는 부분이라서. 자, 그럼 일단 인수분해가 뭐냐? 이거부터 좀 생각을, 복습, 그죠? 중학교 과정 복습.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죠? 그쵸? 전개한 걸 다시 그죠? 다시 적는 거 뭐 비슷하죠? 어떤 다항식을 있을 때 다항식을 전개한 거면 그죠?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나 쓸까요? 그렇죠. x 더하기 a 그냥 x 더하기 b 이런 공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우리가 x제곱에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전개. 맞나요? 이걸 이쪽으로 가는 거 곱으로 형태로 만드는 게 인수분해죠. 중요한 거는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곱, 당식, 곱. 맞나요? 곱의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인수분해다. 뭐 이거 네, 중학교 과정 복습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 네, 일단은 인수분해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수분해는 어떤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칙, 인수분해하는 원칙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한 어떤 몇 가지 원칙대로 하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걸려서 그냥 거기에 맞게 넘어가면 진행만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죠? 공통인수가 있느냐, 묶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죠. MA 더하기 MB 라고 하는 거를 M에 A 더하기 B로 바꾸겠다. 이런 형태면 이제 인수분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느냐 이거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공통인수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공식이죠. 그렇죠. 공식.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10개 정도 되는 거 열심히 두룩 했잖아요. 그거 공식 한번 다시 외워볼까? 쭉 써볼까? 할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쓸까? 지금, 내가 참 지난 시간에 그거 다 외워오라 그랬잖아. 인수분해 할 때 이거 한다고. 그때는 책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때는 처음이니까 책 보고 읽어도 상관없다 그랬지만 지금은 책 보고 읊으면 안 된다. 그죠? 좋다. 한번. MA 이거 제일 처음이니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곱셈 공식 뭐 있나?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뭐가 되나? 이거 중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3번이네. 3번 요거 되겠지? 요쪽으로 가야 되겠네. 3번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뭐 할까?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네. A 마이너스 B.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뭘 해볼까? 좀 긴 거 그거 할까? AC의 X제곱.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 X 더하기 BD. 이거 어떻게 됐더라? 순간 내가 헷갈릴 뻔했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그죠?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맞나? 2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6번에 그러면은 뭐 해볼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더라? A 플러스 B 세제곱. 그건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뒤에 A 제곱 뒤에 마이너스 긴 거. A 플러스 B 제곱. 다들 이렇게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아까 너희들 얘기한 거는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뭐 이 정도가 되죠. 그때 어떻게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2부하고 2부가 따라간다 그래서 같다 그랬어요. 여기만 좀 반대가 나온다 그랬고. 그죠? 또 뭐 있더라? A 세제곱 더하기 A 3A 제곱 B. 그래, 그쵸.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의 B,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게 A 플러스 B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나? 다음에 또 뭐 있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2AB, 2BC, 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오호 됐고
제곱 더하기 3abc 틀렸잖아. 아닌가요? 아니잖아. 네가 뭐 원하는 건, 지호가 원하는 거니. 아, 세제곱이죠. 네. 이게 3ABC, 요게 붙은 거죠. 이거 좀 긴 거야. 제일 덩어리 긴 거라 그랬죠? 뭐부터 나오나?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길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A 4개 더하기 A 제곱 제곱 b 제곱 플러스 요거. A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네, 뭐 요 공식은 이렇죠. 10번까지가 아니에요? 네, 10번까지인 걸로 알아요. 아 사실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5번까지는 죽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5번까지는 요거는 인수분해, 요 2차 방정식, 요것도 2차 방정식이고, 6번부터 10번까지 더 나오는 거고, 이거 뭐 잘 외우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죠. 외워야 됩니다. 공식. 일단은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라는 거는 이런 순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1번 공통인수, 2번 공식, 뭐 이런 식으로 뭐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외우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식을 쓴다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식이 좀 복잡한 형태들, 그죠? 식이 좀 복잡한 형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치환하는 게 생기죠. 치환. 아 식이 조금 복잡하거나 긴 거 이런 거는 한 문자로 이렇게 뭐 x제곱,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정도는 그냥 뭐 라지 x 정도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요걸로 이 공식을 쓸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인수분해 시켜놓고 다시 돌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환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문자가 있을 때, 요게 조금 이제 새로 더 나오는 건데, 여러 문자가 있는 경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조금 더, 요 부분이 사실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고등학교,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문자. 지금 사실 공식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문자가, 여기도 3개죠. 여기도 3개고 여기도 2개고 뭐 여러 문자인데 3개 이상 정도인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문자는 3개 이상인데 경우가 좀 2개로 나뉩니다. 경우가 2개로 나뉘는데 동차식인 경우, 차수가 다 같은 경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차수가 다른 경우 이게 좀 달라요. 동사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같으면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2차, C에 대해서 2차잖아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차수가 같은 문자일 때는 어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 어느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잖아요. B고 C면 A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한다고 치면 이 식을 내가 직접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요걸 공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A에 대해서 내가 이 식을 정리한다. A 제곱, 그 다음에 A 있는 게 요거 2개죠? 2배의 B 더하기 C에 A, 맞아요? 그 다음 남는 거는 뭐죠? B 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 동차식인 경우에는 지금 A에 대해서 정리했던 요런 정도로 내림차순이죠? 기억나죠? 2차, 1차 상수. 요게 지금 B 더하기 C가 나오잖아요. C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요거 자체가 B 더하기 C가 지금 내가 X 정도로 보이면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그거 완전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A 제곱 더하기 2, AB 더하기 B 제곱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들 인수분해 된 게, 물론 공식대에서 나온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차식이다 그러면 어느 한 문자에 관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어느 문자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차수가 다른 경우 얘가 문제인데, 차수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하세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차수가 다 똑같아서 여기는 지금 적당한 예가 없는데, 적당한 예는 문제를 봐야 되겠죠? 생각이 안 나거든? 적당한 예. 네. 적당한 예를 찾았는데, 필수 예제, 아니, 필수 예제란다. 기본 문제에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공식 지우니까 좀 아까는 열심히 썼는데. 문제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의 y.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자, 여기 지금 문자가 x하고 y 두 개죠? x는 몇 차? y는? 1차. 차수가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차수가 다르죠?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라 그랬으니까 어떤 거? y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y가 요거하고 요걸 갖고 있는 거니까 2로 묶어내고 x제곱 빼기 1의 y 맞아요? 그 다음에 남는 건 x세제곱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보여요? 네. 어떻게 보이죠? 마이너스. 여기 x제곱 빼기 1이 있죠? x로 묶으면 네. 그러면 공통인수 x제곱 빼기 1로 묶어내면 여기는 2y가 되고 여기는 x. 그럼 요거 더 인수분해 되니까 x-1, x 더하기 1, 2y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좀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뭐 요 정도가 다죠. 공통인수 있고 공통인수 묶어내고 공식 쓸 수 있는가 치환하느냐 여러 문자 있는데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요게 조금 더 새로 나오는 거니까. 동사식인 경우에는 어느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공통 부분이 공통인수가 있어도 묶어내거나 그러고 나면 공식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문제가.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차수가 낮은 문자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가 인수분해고 또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더 나오는 건 공식 일정 부분 요거죠. 플러스 알파 되는 건 공식 부분이 날라갔네. 6번부터 10번까지 있던 아까 그 공식 부분하고 치환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만국 공통이니까요. 수학에서 공통 부분 나오면 비슷한 거 자꾸 나오면 공통이니까 같은 거 계속 나오면 치환하는 건 만국 공통이고 여러 문자가 있는 거 요게 조금 더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봐주시면 돼요.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차수가 다를 때는 반드시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지워! 차려. 다음에 내용이 좀 남은 게 뭐가 남았느냐 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가 좀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 얘기가 있었죠. 뭐 식을 식으로 나눈다 이런 부분 수를 수로 나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식을 식으로 나누는 부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에서 사실 이제 인수분해라는 거는 식을 이제 고부의 형태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랑 유사하죠.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랑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뭐가 생기죠? 수를 두 개의 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는 게 뭐죠? 소수의 곱. 소인수분해가 소수의 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를 두 개를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뭐죠? 뭐 하죠? 결국에 그거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합니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찾죠? 맞나요? 그죠? 맞잖아요. A라는 수 소인수분해하고 B라는 수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최대공약수 어떻게 찾아요? 두 개 중에 공통으로 있는 거 다 갖고 오면 되죠? 최소공배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거 다 갖고 오면 되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다항식을 어떤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식을 어떤 두 개의 다항식 사이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라는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소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수를 지금 수에서 다루는 것들을 식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네.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B라는 식은 또 인수분해했더니 B 곱하기 G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G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G가 나오는데 G라고 하는 거는 GCD에서 G를 갖고 온 겁니다. 아니지, GCD가 아니죠. GCM이죠. GCM, Greatest Common Multiple. Greatest Common Multiple. 뭐죠? 최대 공약수고요. 맞나? 맞아요. 최대 공약수. 아닌데? GCD 맞잖아. 미안요. Greatest Common Divisor. 네. 너네가 지금 졸고 있으니까 나도 졸잖아. 안 돼. 잠오면 일어서서 들어. Greatest Common Divisor, GCD 최대 공약수고요. 이제 요 표현은 뭐냐면 A라는 식과 B라는 식의 최대 공약수는 G다. 두 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소. 네, 서로소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수에서도 두 개의 수가 서로소다라는 말은 언제 서로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2하고 3 이런 거. 이런 관계가 서로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이 서로소라는 얘기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라는 얘기죠. 맞나요? 이것도 개념은 좀 똑같은 거예요. 수에서 다루던 거하고 식에서 다루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게 좀 수를 소인수분해 한 것처럼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 중에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제일 같은 거 다 갖고 오면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느냐? Least Common Multiple. 이게 최소 공배수죠. 네.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공통인 거는 한 번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최소 공배수 구할 때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또 얻어낼 수가 있느냐면 A라고 하는 식과 B라는 식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G하고 B 곱하기 G잖아요. 그러면 요게 A, B, G니까 L이에요. LG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두 개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최소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수에서 다루던 거를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를 소인수분 했던 것처럼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똑같이 보겠다고. 그 개념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수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그 5학년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배울 때 겁나게 열심히 했잖아. 했지? 그거랑 똑같다고. 아시겠죠? 수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나 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보는 거나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얼마 안 됐네. 또 뭐 살펴볼 게 더 있나? 두 개의 식을 더하기 빼기 한다고 해도 맞나요? 두 개의 식을 더하기 빼기 한다고 해도 최대 공약수 안 변합니다. 두 개의 식을 더하기 빼기 한 거나 원래 거나 비교했을 때 최대 공약수 안 변해요. 남아있죠. 최대 공약수는 성질이 그렇죠. 뭐 빼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딱히 더 생각나는 게 없는데 내용이. 네,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좀 쉬운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무리가 오는 건 언제냐면 나머지 정리가 문제가 돼요. 나머지 정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쪽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초반에는 뭐 언제든 이런 거 뭐 어떤 부분 처음 시작을 한두 번 한 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쪽은 낯설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나머지 정리까지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 정리 복소수까지만 좀 잘 버티시면 그 뒤로는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래도 좀 수월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좀 잘 힘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